저 46번은 컨트롤 F로 푸는 거예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순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러기에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그래서 매상 매출금 찾으면 몇 번 나와요? 108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상품은 146번 나와요. 투자유가증권은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물어본 게 가장 뭐 한 거요? 네, 먼저. 네, 그래서 가장 먼저니까 외상 매출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 나오면. 네. 그 다음에 47번은 거기 보시면 47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었습니다. 이거 푸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외운 거. 대손충당금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과.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뭐요? 미수금.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네, 선수금 없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대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러 오면 돈 받아야 되죠? 미수금도 돈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답 몇 번 나와요? 4번.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보세요. 요거는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컨트롤 F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F로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여기 보세요. 받으러음을 찾는 게 아니고 받으러음 밑에를 봐야 돼요. 여기 밑에 대손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수금. 여기 보시면 미수금 밑에도 대손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밑에도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4번에 뭐죠? 선수금. 선수금 치면 얘만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상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뭐만 맞추면 돼요? 답만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48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 수량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계속기록법, 실지, 재고, 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의 개별, 선입선출, 도입선출, 가중평균법의 이동평균법하고 뭐요? 총평균.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거 찾으시면 돼요. 정답 몇 번이요? 1번. 매출총이익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합수표. 무슨 수표요? 네,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가 누가 발행한 거죠? 네, 남이 발행한 거예요. 우리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어요? 네, 현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네,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자본적 지출 나오면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나오면 비용 처리. 수선비나 차량비.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만원은 자본적 지출이래요. 무슨 적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10만원은 무슨 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 잘 물어보니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일 때 뭘로 처리하는지 요것도 잘 봐두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50번. 50번은 죄송한데 이렇게 나오면 모두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꿀게요.
단기하고 뭐요? 매도.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면 정답은 1번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면 정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을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대 뭐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나오면 수수료가 붙어야 돼요. 근데 1번하고 2번에 수수료가 붙었는데 2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지급 수수료는 비용의 감소거든요. 대변에 있으면. 네.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왜 3번이냐면 여기 보세요. 네. 원가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에다가 20만 원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32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단기 매매 증권일 땐 1번, 매도 가능 증권일 땐 몇 번이요? 3번. 이게 좀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1번 답 먼저 불러드리고 설명할게요. 5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저기 보시기냐 2번의 유동성 무슨 부채라고요? 장기 부채.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부채 그러면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유동 부채 그러면 1년 이내.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거기 보시면 1년 이내 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기 요번 주에 결산할 때 또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2번은 우리 매출 채권 외웠었어요. 외상, 매출금 더하기 바드럼. 매입 채무는요? 네, 외상, 매입금 더하기 그래도 몇 번이요? 네, 1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요즘엔 이제 덜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 자체가. 그 다음에 53번. 요거 앞으로 제가 자주 쓸 거예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배부라고 나올 때도 있고 배분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하다. 계산은요 복잡하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정확한 건 상호 맞죠? 그 다음에 단계는 절충 맞아요. 순서 나오면 단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 직접이 번거로운 게 아니고 상호가 번거로워요. 그 다음에 5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뭐요? 제조원가.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결론 이거 T자 문제예요.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초 얼마예요? 5만원. 그 다음에 단기 얼마죠? 네, 단기가 15만원. 기말 얼마예요? 5만원. 그럼 얼마 나오죠? 네, 15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T자 문제.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라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저는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거를 다 쓰고 있지만 그냥 원래는 숫자만 써야 돼요. 시험 때에는. 이거 언제 써요? 바빠 죽겠는데.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시면 아까 재료비가 15만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노무비 얼마예요? 10만원. 간접비 얼마예요? 5만원. 기초 얼마예요? 10만원. 기말 얼마예요? 5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35만원이 부족해요.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이거를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거기 기초 제품하고 단기 매출원가는 지금 문제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다 쓰는 것만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써야 되고 어떤 건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5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나오면 짧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짧은 거. 그래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보시면 기초 얼마예요? 15. 그 다음에 단기총 얼마예요? 네, 10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얼마죠? 25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네, 같아야 된다. 90만원. 그 다음에 제품 있죠?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이 10만원. 아까 단기가 얼마였죠? 90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얼마예요? 매출원가 아니죠. 기말 제품 얼마예요? 2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예요? 80.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계산 문제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소. 원가에 3요소라고 있어요. 몇 요소요? 3요소. 뭐뭐뭐 있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럼 몇 번 남아요? 2번. 그래서 우리 원가액에 외울 때 원가에 3요소 있었죠. 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기 암기에서 외우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요런 문제들, 요런 것들은 잘 숙지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뭔 별이요? 개별. 이거 나오면 맨날 이거 쓸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 원가 계산은 산 거.
그 다음에 납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략, 그 다음에 작업, 제조, 그 다음에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완성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시면 거기 보시면 개별이죠. 개별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싼 거 몇 번이요? 1번에 조선업. 네, 조선업이 뭐 만드는 거예요? 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8번도 같이 봐버릴게요. 어차피 57, 58번이 요 세 줄로 풀 수 있으니까. 1번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량 생산이라. 무슨 생산이라?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맞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지시서는 어디예요? 개별이죠. 요거 잘 나오니까 잘 숙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59번. 아까 이야기했었죠? 필요정 무슨 사항이요?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주소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60번은 매입세 공제가 허용되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20일이에요. 정답 3번인데 왜 20일인지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며칠 이내요? 20일. 그 다음에 발행은 3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20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산해서 20일 전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청 기간이 며칠이니까요. 20일이니까 신청한 날로부터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61번부터 75번까지 12시 5분까지 드릴 테니까 또 풀어보세요. 드릴 겁니다. 거기 6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복식부기. 근데 부기는 옛날 용어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회계라 그래요. 그래서 복식부기라고 안 나오고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오면 복식 회계라고 나오는데 그냥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복식부기, 복식회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저희가 배우는 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원리, 원칙 배우는 거예요. 뭐 배우는 거라고요? 원리, 원칙. 네. 그래서 그 원리,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서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재산의 모든 변동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6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량.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계속기록법. 다음에 63번.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6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재고, 그 다음에 최근의 원가. 기말이 몇 월 며칠이죠? 네, 그러면 12월 31일께 결론은 팔렸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얘기예요? 남은 거예요.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러면 반대로 남은 건 어떻게 되죠? 아니, 그 최근의 거는 남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최근에 게 남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옛날 거 먼저 팔고 최근에 건 뭐 한다? 남는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64번은 제가 후입선출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뭘로 보여드릴 거라고요? 후입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선입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일단 후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5개. 우리는 지금부터 몇 개 팔 거예요? 25개를 팔 거예요. 근데 무슨 법으로 팔 거예요? 후입으로. 그래서 보시면 거기 20날 몇 개 팔았죠? 네, 20개. 그래서 20개 곱하기 몇 원이요? 40원. 그래서 800원. 그럼 이제 몇 개 더 팔아야 돼요? 5개 더 팔아야 돼요. 몇 개 더 팔아야 돼요? 5개. 그래서 5개는 얼마짜리예요? 30원. 그래서 150원. 그럼 얼마 나와요? 950원. 정답 몇 번? 3번. 이거 무슨 법으로 구한 거예요? 주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뭐 한다? 팔린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요걸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무슨 법으로요? 선입선출법. 한번 해보세요. 2분 후에 맞출게요. 후입은 밑에서부터 파는 거고 선입은요? 예, 위서부터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에 20원 해서 얼마요? 200원. 그 다음에 8개에 30원 해서 240원. 그럼 이제 몇 개만 더 팔면 되죠? 7개 더 팔면 되죠. 그래서 7개에 35원 해서 245원. 다 더하면 685원. 그래서 정답은 만약에 이게 선입선출법이었으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뭐 한다? 판다. 그거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3번입니다. 950원. 그 다음에 65번. 6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영어권. 무슨 권이요? 영어권.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된다.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시 외우시면 되세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식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요. 직접법 쓰고 이용년수는 몇 년이네? 20년.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정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은 말뜻 그대로 영업이 잘 되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뭐를 사는 거라고요? 영업이 잘 되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회사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6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부채.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컨트롤 뭐예요? F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 나옵니다. 1번의 선급금이랑 2번의 가지급금은 당좌자산 나올 거고요. 4번의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67번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뭐요? 적립금. 아니면 컨트롤 F로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걸로라도 찾아야 돼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주식 발행 초과.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8번 68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저기 언제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배울 건데 요거는 저거 문제예요. 결산.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계약금에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선급금하고 뭐요? 선수금.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은 결산이 아니고 그냥 계약금 주고받았을 때. 그 다음에 6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고정비. 그래서 무슨 비요? 고정비. 예,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나 임차료. 예, 그래서 우리 일명 요즘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예, 그걸 무슨 비라 그래요?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동력비. 이거는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동력은. 그 다음에 시간급 임금. 우리 아르바이트 일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받으면 적게 하면 적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재료도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죠. 근데 임차료 문 닫고 있어도 임차료 냅니다. 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안 돼도 문 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있으면은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임차. 그래서 나중에 혹시 장사하실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고정비예요. 왜냐면 고정비가 높으면 단점이 뭐냐면 장사 안 되면 문 닫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고정비가 낮으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냐면 고정비가 낮다는 얘기는 내가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일반적으로 남들 한 달 할 거면 두세 달 버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사업하실 때는 고정비가 얼마 들어가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70번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총. 이거 계속 나옵니다. 총 나오면 어떤 거 그리시라고요? 네, 짧은 거. 그래서 보시면 요거 그리시면 돼요. 제공품의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 나오면 뭐 그려야 돼요? 제품 그려야 돼요.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 제품.
그리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적는 거지, 저도 시험장 가면 이거 안 쓰고 숫자만 써요. 왜요? 바쁘니까. 이거 적는 것도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총이 얼마예요? 100. 기말이 얼마예요? 25. 기초가 얼마예요? 10. 기말이 얼마예요? 20. 매출이 얼마예요? 8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90. 누기도 얼마요? 90. 그러면 차변에 얼마 부족해요? 15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이런 문제 잘 안 풀리신 분들은 T자 보고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액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71번 또 나왔어요. 보조부문 무슨 방법? 배부 방법. 그래서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영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1번. 거기에서 물어본 건 용역수수가 뭐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직접. 그 다음에 72번. 제조원가 3요소, 원가의 몇 요소요? 3요소.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3번. 또 나왔죠, 종합. 그래서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뭐한 거 찾으면 돼요? 네, 싼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싼 거 몇 번? 네, 4번의 유리병. 74번은요 이거 나오시면 공제되는 거 찾지 마세요. 공제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은 불공되는 걸 찾으세요. 네, 못 찾으시라고요? 불공. 네, 공제되는 거 찾으면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우리 불공에는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그래서 보시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정답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면세라 불공이고 3번은 토지라 불공이고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반 영수증. 우리 증빙에 4가지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일반 영수증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이 현금 영수증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근데 일반 영수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7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네, 일명 사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게 세금 계산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업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니까 세금 계산서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또 보시면은요. 택시는 주로 누가 타죠? 네, 소비자가 타죠. 그래서 면세.
면제. 소매업 누가 가요? 주로 소비자가 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도매업자는 누구랑 거래하죠? 소매업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미용실 누가 가요? 소비자가 가죠.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소매업자 밑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소매업자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 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고 할 때만 주는 거예요. 소매업자들. 사업자는 소비자랑 거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자하고 거래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할 때만 주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76번부터 또 풀 시간 드릴게요.